오늘도 제가 사안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채무자들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도 주변에 채무 탕감에 대해서 쉽게 말을 꺼내기가 힘든 게 사회적 지탄이나 이런 게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려도 채무자들에 대한 그런 원색적인 비난이나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또 내가 개인회생을 했을 때 배우자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그 문제도 있고, 주식이나 코인이나 해외 선물하신 분들, 국내 사이트 아니고 해외 사이트 통해서 하신 분들, 그게 대기업 정식적인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트가 폐쇄가 됐다거나 자료를 출력하는데 한계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일부만 발급이 되는 사람들이나 발급 자체가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소명 자료가 없는데 이걸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실 거고, 또 여러분들이 채무 탕감을 받으려고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알아보셨는데 법리상 안 될 것 같은 사건도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사건이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사건을 빗대어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분은 남편분이 코로나 때 실직을 하셨죠. 코로나 당시에 자영업도 많이 폐업을 했지만 권고사직도 많이 있었으니까 남편분이 우울증에 빠져서 집에서 계속 누워 계시다가 용기를 내서 간신히 창업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고객들이 줄어들면서 많이 힘들어졌고, 이 채무자 본인이 하는 온라인 사업도 많이 힘들어졌다. 밤까지 열심히 일해도 힘들었다. 시어머니한테 돈까지 빌렸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경우가 다른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모님 몰래 사고 쳐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분은 남자분이 돈 잘 벌고 잘 모으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계좌에 있는 2, 3억을 주식하다가 다 날려먹었다. 그래서 이혼하자 소리를 들을까봐 아직 말을 못했다. 이런 케이스가 많고, 주부들 같은 경우는 애 있는데 막 사치 탕진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 돈을 생활비에 다 썼는데, 뭐 딴 데 쓴 것도 아닌데 자기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로 썼는데 안 그래도 남편 힘든데 이 얘기까지 하면 더 힘들어질까봐 차마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힘들어지면 사람이 항상 솔깃하는 게 있죠. 무슨 주식 손실 복구 프로그램이다, 주식 코인 리딩방, 무료 리딩방이다, 뭐 이런 것들이 카톡이나 SNS나 메일이나 문자나 이런 걸로 계속 사람을 유혹하죠. 돈 벌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호재가 있다는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전부 다 손실을 보게 된 거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실직해서 창업했는데 실패하고, 나의 자영업도 잘 안 되고, 친척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래도 생활비는 부족하고 자녀들 학원도 못 보내주니까 미안한데, 평소에는 리딩방이나 주식 손실 프로그램 이런 거에 아무 관심도 없는데 요때쯤 되면 사람이 마음이 공박하니까 솔깃하죠. 그래서 투자를 하면 리딩방에서 돈을 번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거래소에 로그인해서 보면 내가 돈을 벌었네? 근데 출금해달라 그러면 출금 절대 안 해주죠. 수수료를 달라, 조금 더 투자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세금을 달라, 요걸 보내주면 다시 출금해주겠다 해서 돈을 한 번 더 받아먹죠. 그리고는 사이트 폐쇄해버리죠. 주식 코인으로 탕진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사유가 이런 겁니다. 이제 이걸 모르시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주식 코인으로 탕진하고 법원 가서 채무 탕감 받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많이 하시는데, 뭐 역겹다, 무슨 꼴 보기 싫다고 오만 욕을 다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만나보면 대부분 주식 코인으로 탕진하신 분들이 리딩방 여기 많이 속아 있습니다. 주식 코인 사기꾼 조직이 유튜브나 블로그나 문자로 쫙 뿌려가지고 무료로 투자 정보를 주겠다, 주식 손실 본 거 복구해 주겠다, 수익 보장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쫙 뿌린 다음에 그걸 보면 사람들이 솔깃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톡방, 카톡방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거기 회원들이 이미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은 바람잡이입니다. 자기들 돈 벌었다고 수익 인증하는 캡처를 계속 올리는 거죠. 나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10배 벌었다, 1억 벌었다, 계속 인증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데 전부 바람잡이들이 올리는 거죠. 순진하신 사모님 모르니까 들어가서 이거 진짜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사이트로 유도를 하는 거죠. 키움증권이나 업비트 이런 데가 아니고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설 사이트로 유도를 해서 여기서 주식을 거래해라, 여기서 코인을 거래해라,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죠. 처음에는 투자하면 그 사이트 상으로, 모바일 앱 상으로 투자에 성공해서 내 투자금이 자꾸 올라가거든요. 5천만 원 투자했는데 투자 몇 번 하니까 이게 1억이 되고 1억 5천이 된 거야. 그래서 1억 5천 출금하려고 하면 출금이 안 되지, 될 리가 없지. 오만 소리 다 한다고. 수수료를 입금해야지 출금이 된다. 한 3천만 원 더 뜯어먹는 거지. 그리고 나서 사이트 폐쇄, 카톡 차단, 이렇게 돈 먹고 도망가 버리는 게 대부분이죠. 경찰에서 만든 조직도를 보시면 영업팀이 있죠. SNS에서 유튜브 영상을 올리든 뭐 메일을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카톡으로 뿌리든 간에 무료 리딩방, 좋은 투자 정보 있다 막 뿌리는 거죠. 저기 케이블 방송이나 이런 데까지 나와가지고 전문가인 척 행세를 하면서 슈퍼카 이런 거 렌탈해가지고 저기 한강 보이는 아파트 이런 거 렌탈해가지고 굉장히 부자인 척, 내가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룬 이유, 채무 1억에서 100억을 벌게 된 비결, 뭐 이런 거 영상 뿌려가지고 사람들을 솔깃하게 만들어서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거죠. 끌어들이면 저 관리팀이라는 사람들이 가짜 사이트,
요런 데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정보가 있다 문자로 계속 사람을 현혹시키는 말을 해서 계속 투자를 받고, 저기 자금 세탁팀 있잖아요. 코인 사기나 주식 사기, 뭐 저기 동남아의 토사장들 돈 벌면 그걸 자기 계좌로 바로 입금하면 문제가 되니까 다시 한번 주가 조작하는 회사를 한번 통해서, 연예기획사를 통해서,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양성화해서 세탁해서 그 돈을 전부 다 현금화하는 거죠. 사회적 비판이 많은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주식 코인인데 B2 있는데 이걸 탕감해 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봐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리딩방이나 무료 투자 정보나 저런 데 속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데 속은 사람들을 보면 멀쩡한 데 속는다기보다는 방금처럼 남편이 실직했다거나 자기가 생활비 벌이가 안 된다거나 자녀들 생활비가 부족하다거나 이미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있는 사람들이 저기에 속을 확률이 훨씬 높죠. 건달들이나 반건달들이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코인 만들어서 발행해서 자기들끼리 자금 세탁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돈을 음지에서 줬다 받았다 하려고 그 코인을 만들어서 싸게 팔고 비싸게 되사주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20대 애들 철 모르고 코인 지나간 차트 보면서 차트를 분석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친구들도 다 이렇게 탕진해서 회생파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죠. 그 어떤 채무자라도 어딘가에는 살고 있을 거니까 보증금이라면 그 보증금을 재산에 넣어야 되고, 내가 소유하는 집이라면 그 집 가치가 청산 가치가 되는 거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어디 사는지를 확인하는데, 남편 소유 집에 얹혀 살고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무상거주가 되는 거죠. 9월 4일에 개인회생 신청함과 동시에 금지명령도 신청했고요. 9월 11일에 금지명령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자, 재판 시작하자마자 법원에서 보정 권고가 나왔던 게,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 집 그거 등기부 제출해보고, 남편 소유인 것 같은데 남편이 무슨 돈으로 그 집을 샀냐 한번 설명해봐라, 계좌 내역 한번 제출해봐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리는 겁니다. 왜냐, 내 배우자의 집이라 하더라도 내 돈이 들어갔으면 그만큼 내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지분만큼 재산 가치에 반영을 하려는 거죠. 내 남편이 2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1억은 내가 보태준 거야. 그러면 내 재산 가치가 1억이잖아요. 나의 청산 가치가 1억이잖아. 그러면 나는 1억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재산 가치가 높으면 변제를 많이 해야 되고, 재산 가치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변제를 적게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배우자가 그 집을 취득하는데 이 채무자 사모님이 돈을 보태준 건 맞아. 물론 뭐 줬다 받았다 한 과정이 있긴 한데, 그것들을 퉁치고 나면 적어도 5,800 정도는 최소한 보태줬다. 적어도 그 집에 녹아있는 5,800만 원은 이 채무자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채무자는 재산 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5,800 이상 변제해야 되잖아요. 5,800 나누기 36개월 해보면 되지. 변제 기간이 3년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월에 161만 원을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모님이 월급이 200만 원 밖에 안 돼. 그러면 1인 생계비 130 빼면 한 달에 70밖에 변제를 못 하잖아요. 그럼 161만 원 변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언뜻 봤을 때는 외견상 1견 안 되는 사건으로 보이잖아요. 안 되는 사건 같아 보여도 신청을 했을 때 생각보다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하려고 알아보시면서 청산가치, 소득 이런 것 좀 알아보시고,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어떡하나 포기하고 망연자실하고 계신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신청해서 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법원이 그렇게 매정하진 않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청산 가치를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청산 가치가 줄어야, 변제금이 줄어야지 저 월급 200만 원으로도 통과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말이 이거예요. 신청인의 가용소득 내에서 해당 금액을 변제할 수 있도록 선처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그 공신력이 없는 그런 이상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잖아요. 저 투자로 탕진했다는 걸 법원에 소명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찾으려고 보니까 해외 사이트에서 자료가 뭐 몇 달, 세 달치밖에 출력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그 해외 사이트 자체도 폐쇄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소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리딩방에 속아서 투자를 했는데 받아본 적도 없는 교육 자료집의 가격이 300만 원이라고 그 돈은 자기들이 가진다 그러고, 잘못됐다고 해명을 요청하니까 카톡 차단하고 카페에서 강퇴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 신고했는데, 그 밑에 그 잔챙이들 있죠. 현금 출금해서 갖다주는 이런 전달책들, 그런 사람들은 좀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본범들을 잡는 건 힘들죠. 중국이나 태국 쪽에 그 서버가 다 있고, 주모자들은 다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피해 금액을 받아오는 게 힘듭니다. 피해 금액들은 지금쯤 동남아에서 한국을 거쳐서 자금 세탁이 되고 있을 거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출을 한 거예요. 거래소가 운영 종료됐더라. 더 이상 거래소에서 거래했던 자료를 찾아오기가 힘들다. 이런 것들 사이트 폐쇄돼서 접속도 쉽지 않다. 키움증권이나 업비트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내가 몇 년 동안 거래했던 거래 내역들 다 출력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해외 거래소였기 때문에 최근 몇 달치만 발급이 된다거나, 아니면 사이트 자체가 폐쇄됐다, 이런 경우에는 발급이 되지 않는 사유를 소명을 해야지.
저걸 소명을 못하면 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법원에서 이해를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 월급 200만 원인데요. 1인 생계비 125만 원 제외해서 약 75만 원 변제하는데 60개월 5년 변제해서 총 4,400만 원 정도 변제하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청산 가치가 5,800만 원 이상이잖아요. 남편이 소유하는 집에 내가 보태주는 돈만 5,800이고 그 외에 뭐 보험 예상 환급금이라든지 소액에 남아있는 예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합치면 최소 5,800 이상이 되는데 청산 가치를 좀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5,800 되면 월 160만 원 변제해야 되니까 그만큼 변제할 형편이 안 되니까 좀 낮춰 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던 거죠. 회생위원님께서 선처를 해줘서 청산 가치를 2,300만 원에 줄여준 겁니다. 그래서 변제금이 월 160만 원이 아니라 75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거는 남편 소유 집이고 내가 돈을 보태준 거니까 이 재산 가치를 좀 줄여준 거지. 만약에 내 소유로 등기된 집이었다면 그때는 있는 집을 없다고 한다거나 명백한 시세를 반토막 내준다거나 그렇게 안 됩니다. 내 소유 집이라면 이런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전체 채무액 1억 1,800만 원 중에서 4,4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게 되셨죠. 그게 원금의 37%를 변제하고 63%를 탕감받고 이자는 100% 다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9월 4일에 신청해서 12월 5일에 개시결정을 받았죠. 3달 정도 재판하고 개시결정 받고 채권자 집행기일 한번 갔다 오면 인가결정 받게 되는 거죠. 보통 뭐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면 개시결정 다 나오니까 이 정도로 재판 일정 봐주시면 좋습니다.